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의 백종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로이드 RF 어블레이션에 있어서 테크니컬 어드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크니컬 어드밴스 중에서도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고 베스큘라한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에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스탠다드 테크닉들의 리미테이션은 무엇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와 어드밴스된 테크닉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 리커런트 사이로이드 캔서, 프라이머리 캔서에 있어서 스탠다드 테크닉과 어드밴스드 테크닉들이 있는데 어떤 테크닉들을 사용하는지를 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테크닉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라지 바스큘라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을 겨냥을 해서 베스큘라 오블레이션 테크닉과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 그리고 이 테크닉에 더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이로이드 RF 어블레이션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고 있는 2017년 코리안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들에 대해서 테크닉을 레코멘드하고 있는데, 이 테크닉들이 아주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스탠다드 테크닉들입니다.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페리사이로이달 라이도케인 인젝션 테크닉을 쓰고 있고, 트랜스이스믹 어프로치, 무빙샷 테크닉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크닉이 아주 오래전에 고안돼서 현재까지도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테크닉들입니다.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서울 아산병원의 사이로이드 RF 어블레이션 팀은 이렇게 커다란, 초음파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죠. 이런 커다란 혹도 싱글 세션으로 이렇게 잘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혹들은 이렇게 트라키얼 데비에이션을 일으키는데, 치료하고 난 후에 이렇게 작아지면 트라키얼 데비에이션도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텀 팔로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은 어떨까요? 저희 팀에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롱텀은 대개 4년 이후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롱텀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고된 논문들의 볼륨 리덕션을 보면 59%에서 95% 정도로 상당히 좋은 볼륨 리덕션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롱텀 팔로업에서 치료한 혹의 마진부터 마지날 리그로스가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보고된 저널이 37%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딜레이드 서저리가 행해지는 게 16%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드 서저리를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캔서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 라는 게 롱텀 팔로업의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그로스를 방지를 해야 그 수술이 필요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캔서로 변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에서 저희는 리그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서 베스큘라 어블레이션 테크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두 가지 형태의 기술로 나뉘는데,
아테리를 먼저 어블레이션 해야 한다고 하는 아테리 퍼스트 어블레이션 테크닉과 마지막에 어블레이션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지날 베인들을 잘 어블레이션 해야 한다고 하는 마지날 비너스 어블레이션으로 나뉩니다. 아테리 퍼스트 어블레이션은 특히 하이퍼바스큘라한 노듈에서 피딩 아테리를 먼저 어블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피딩 아테리는 주로 이스무스 근처에 많이 있죠. 이스무스 근처에 있는 피딩 아테리를 어블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히싱크 이펙트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어블레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고 at the end of ablation 마지막에는 마진에 있는 베인들을 꼼꼼하게 어블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날 튜머 리커런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시면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도플러 울트라 사운드를 하면 마진의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무스 쪽에는 베인들과 피딩 아테리가 믹스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작을 이스무스에 있는 이 아테리를 어블레이션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어블레이션이 진행이 됨에 따라 이 일렉트로드는 이 이스무스에 픽스가 돼 있는데 이 어블레이션 때문에 생긴 에코제닉한 이 버블들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아테리 퍼스트 어블레이션 테크닉은 아테리알 엠볼리제이션과 같은 이런 효과를 줘서 어블레이션을 훨씬 더 쉽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점차 어블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마진에 있는 베인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마지널 비너스 어블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베스큘라 어블레이션 테크닉은 이스무스에 있는 아테리를 타겟팅하는 아테리 퍼스트 어블레이션과 마지널 비너스 어블레이션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어블레이션을 했더니 3개월, 6개월째 완벽하게 튜머가 죽어서 잘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스큘러 오블레이션 테크닉이 이렇게 좋은데 마진에 있는 베인들을 어블레이션을 할 때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환자가 일단 페인을 많이 느끼고 주변에 있는 너브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인데 저희가 고안한 안테로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테크닉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할 때 이스무스에 있는 아테리를 먼저 타겟을 하는 아테리 퍼스트 어블레이션 테크닉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쓰면 아테리얼 블러드 플로우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히싱크 이펙트가 줄어들고 RF 어블레이션이 쉽다라는 것이 요점이고 여기 있는 아테리를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니드를 넣고 앞쪽에 약간의 하이드로 다이섹션 또는 리도케인 인젝션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를 치료를 하고 나서 마진이 조금 남게 되는데 마진을 치료를 할 때는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 니드를 그대로 여기에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을 주입을 하면 물이 앞쪽에서부터 안테리어죠. 라테랄, 포스테리어까지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로이드 글랜드와 주변에 있는 크리티컬 스트럭처들이 분리가 잘 되고 마진에 있는 베인을 통증이 적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날 리그로스를 적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날 비너스 어블레이션의 장점인데 이때 안테로 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라. 하이드로 다이섹션 니들은 안테리어에 가만히 고정을 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입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테크닉이다. 라는 것이 이 테크닉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롱텀 팔로우를 했더니 리그로스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베스큘라 어블레이션 테크닉과 안테로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을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저희가 보통 7mm나 1cm 액티브 팁을 쓰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특히 5cm 이상 되는 혹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일렉트로드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 이 일렉트로드의 기술적인 핵심은 여기 있는 스위치를 움직임으로 해서 액티브 팁의 사이즈가 5mm에서 1cm, 1.5cm까지 가변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센터는 안전하고 페인이 덜 하거든요. 이때는 1.25cm나 1.5cm로 빠르게 어블레이션을 하고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진을 할 때는 5mm로 줄여서 프리사이즈하게 어블레이션을 해라. 그래서 이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를 이용을 하면 빠르고 정확한 오블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라지, 베스큘라리티가 높은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이나 커다란 메타스타틱 튜머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 디바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를 잘 이용을 하면 바스큘라 오블레이션, 특히 마지날 비너스 오블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마지날 리그로스를 적게 하고 그러는 도중에 일어나는 페인이나 너브 데미지는 손쉬운 아주 쉽죠. 안테리어에 그 니들이 딱 픽스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주입을 하면 되는 안테로 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쓰면서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일렉트로드의 액티브 팁의 길이를 조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fast and precise ablation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엑스비보 스터디를 한번 볼까요? 이게 18게이지 액티비티 2분 어블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1cm 제가 이제 흔히 쓰는 거죠. 1cm 액티브 팁을 사용을 했을 경우와 1.5cm 액티브 팁을 사용을 했을 때는 어블레이션 볼륨이 2분 만에 거의 3배가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어블레이션 한 사진을 보셔도 1분 사진과 1분 사진이 아니라 1cm 액티브 팁을 사용한 것과 1.25cm, 1.5cm를 사용을 한 거는 어블레이션 존의 사이즈가 커다랗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이게 5cm 이상 되는 커다란 튜머가 있고 이스무스 쪽에 이제 피딩 아테리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 시작할 때 아테리얼 어블레이션을 요 피딩 아테리를 어블레이션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피딩 아테리를 먼저 어블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센터로 집어넣어서는 제가 1.25cm로 액티브 팁을 늘렸어요. 어블레이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5mm 액티브 팁으로 줄여서 마진에 있는 베인들을 꼼꼼히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이때는 보시면 이 앞쪽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한 게 보일 거예요. 이때는 제가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5.4cm, 거의 30cc 되는 이 커다란 혹이 이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하니까 어블레이션 타임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게 1cm를 사용을 하면 제가 보통 20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바스큘라 비나인 사이로드 노들은 이 3 콤비네이션을 사용을 해라 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때는 제가 왼손에 프로브를 잡고 오른손으로 일렉트로드를 잡으며 어시스턴트가 저희 펠로우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한번 하고 나서 그만두면 안 되고 사실은 컨티뉴어스 인젝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에다가 하이드로 다이섹션 플루이드를 넣으면 이게 체스트로 전부 흘러내려요.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RF 어블레이션을 한 직후에 환자가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호소를 해요. 그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플루이드가 체스트로 흘러서 그렇거든요. 이게 하기 전과 한 후에 체스트 PA를 찍어서 봤더니 보시면 메디아스타이눔이 와이드닝이 있죠.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그래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야 되는데 이 어시스턴트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마틱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5% 콜드 덱스트로워터 500cc짜리 한 팩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컴프레션 백을 준비를 하셔서 이걸 둘러쌉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둘러싸서 프레셔를 가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 리드를 통해서 목으로 플루이드가 들어가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돼요. 한번 프레셔를 세게 줘 놓으면 지속적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마틱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했고 이때 이 어드저스터블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RF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엄청난 양의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오토마틱 하이드로 다이섹션 테크닉의 이 밸류입니다. 앞쪽에서 넣는데 라테랄을 통해서 포스티리어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어시스턴트가 필요가 없고 매시브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패스트하게 가능하고 콘티뉴어스하게 지가 알아서 넣는다는 게 장점이라 이렇게 노듈이 주변 크리티컬 스트럭처로부터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RF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것도 5cm가 넘는 혹인데 안테로 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니까 하이드로 다이섹션 플루이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오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RF 오블레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드제스터블 일렉트로드를 이용을 해서 베스큘라 오블레이션 테크닉과 안테로라테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되 오토마틱 하이드로 다이섹션 디바이스들을 같이 컴프레션 백이랑 해서 쓰면 굉장히 프리사이즈 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라지 베스큘라 사이로이드 노듈을 어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